우리 남편은 원래는 공무원이었어요. 제가 성격이 좀 현실적인 편이라 결혼할 때도 남자 조건을 딱 하나 봤거든요. 바로 안정적인 직장. 그런데 우리 남편,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나 사업 시작할래. 뭐? 처음에는 뭔 헛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남편은 삼남일녀를 둔 시댁의 장남이었는데 결혼 전까지는 집안 형편을 생각해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무슨 용기가 솟은 건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사반대였죠. 그런 저를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냥 한번 하게 해줘. 우리 큰아들이 집안 생각하느라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못 해보고 살아서 그래. 어머니, 그런 거면 결혼 전에 하던가요. 저 임신하자마자 공무원을 관두겠다니 너무하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해봐야 사무직이라 돈도 별로 못 벌고 생각이 많은가 봐. 어머니라면 두 팔 벌려 환영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잘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시켜봐.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난처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아기 초음파 사진을 내밀며 마지막으로 설득했어요. 나 당신이 책임진다고 해서 직장도 관두고 임신까지 했어. 당신 사업 잘 안 되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절대 그렇게 안 해. 나 믿어봐. 지금 당신을 믿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아무리 당신을 믿어봐야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야. 그렇긴 한데 나 자신 있어. 잘할 수 있어. 당신 진짜 내가 이혼한다고 해도 이럴 거야? 여보, 이대로 공무원으로 살면 우리 사는 것 빠듯해. 근데 내가 사업해서 잘 되면 당신이 사고 싶다는 그 아파트도 사줄 수 있고 우리 애도 넉넉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잖아. 내가 나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 자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라는 말에 홀랑 마음이 녹더라고요. 이 남자가 정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잘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라면 내가 너무 어깃장을 놓는 것도 좀 그런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말린다고 안 할 신랑도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척 남편의 선택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죠. 놀랍게도 남편의 사업은 꽤 잘 됐어요.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벌어진 일이라 당황스럽기만 했는데 남편은 꽤 오래 사업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덕분인지 시작과 함께 안정적인 수입이 나기 시작했고 남편의 으스대는 태도도 귀엽게 받아줄 수 있었어요. 거봐, 내가 자신 있다고 했지? 그래, 우리 신랑이 최고야. 당신한테 일도 관두라고 했는데 두 사람 몫은 벌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래 준비했던 걸 시작한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고마워. 남편 덕분에 첫 아이 출산도 무난하게 했어요. 출산하고도 좋은 조리원에서 몸도 맘 편히 풀었고요. 그러니 남편이 큰 소리 칠만 하잖아요. 그렇게 남편이 잘 벌고 잘 사는 사이 시동생들은 좋은 대학도 나오고 다 결혼하게 되면서 동서가 둘이 생겼어요. 시동생들이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을 다니다 보니 동서들도 다 전문직 종사자들이었죠. 처음엔 그저 뿌듯하기만 했어요. 시동생들도 잘 커서 자기 밥벌이 잘하고 살고 똑똑하고 잘난 아내들 얻었으니 우리 부부에게도 좋은 일이잖아요. 동서가 하나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었는데 동서가 둘이 되자 묘하게 제가 소외되더라고요. 형님, 이번 주에 라운딩 가실 거예요? 몸도 찌뿌둥한데 갈까?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댁에 모였는데 동서 둘이 그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동서들의 대화를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라운딩? 그게 뭐야? 제가 묻자 동서 둘이 돌연 말을 멈추더니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님은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나?
이번 주말에는 친정 좀 다녀오려고 엄마가 애들 보고 싶다고 하셔서. 하긴 우리 형님은 항상 가족들 생각뿐이지. 존경해요, 형님. 존경은 무슨, 가족들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동서들은 종종 저더러 가정적이다, 참 헌신적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곤 했어요. 당연히 칭찬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비아냥처럼 들리는 겁니다. 형님은 아주버님이 돈도 잘 버시는데 취미생활에는 영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형님은 그런 거 몰라. 원래도 잘 살던 분은 아니라서. 어머, 제가 지금 말 실수한 거죠? 어? 아니, 뭐, 근데 나 엄청 못 살거나 하진 않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실수를. 그래도 아주버니 사업이 잘 된 덕에 지금처럼 사시는 건 맞잖아요. 아, 그렇긴 하지. 우리 친정은 그냥 평범했어요. 저도 평범하게 자라서 직장에 다니다 결혼했으니 그렇게 못 사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란 동서들 눈에는 제 수준이 자기들보다 한참 못 미쳤던 모양이에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동서들이 말하는 라운딩이라는 게 골프에 관한 얘기였다는 걸요. 남편 사업이 잘 된 후 아이를 연달아 낳으면서 저만의 취미 같은 건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도 사업을 하니 골프를 배워야겠다고 했지만 굳이 관심도 가지 않았고요.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동서들 때문에라도 이제라도 취미생활 하나 정도는 가져야 하나, 골프라도 쳐볼까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죠. 남편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어요. 남편은 거래처에 고소를 당해 구치소까지 갔고요. 거래처에서 대금을 일부러 안 갚는다고 생각해 고소했더라고요. 실상은 돈이 없어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었어요. 빚쟁이들이 현관문을 수시로 두드려대는 통에 인근 주민들도 난리였어요. 우리 집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며 망했으면 집이라도 빼라고 대놓고 눈치를 주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날도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애들을 데리러 갈 시간이 다 돼서 조용히 나가볼 생각이었는데 어쩌나 싶었죠. 제가 대답하지 않자 아니나 다를까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주민들까지 난리가 나겠구나 싶어 일단 누가 온 건지 얼굴이나 확인하자 싶었죠. 그래서 인터폰 화면을 켰는데 시어머니셨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심란한 얼굴로 들어오셨어요. 괜찮니? 아니요. 어머니, 우리 남편 감옥 가면 어떡하죠? 지금 네 남편 걱정할 때야? 집도 넘어갈 것 같다며. 네. 일단 우리 집으로 들어와. 안 돼요, 어머니. 왜? 저희가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면 빚쟁이들이 어머니한테까지 달려들 거예요. 그럼 애들 둘 데리고 어쩌려고. 월세집이라도 얻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지내는 걸 보여줘야 빚쟁이들도 우리가 진짜 돈이 없다는 걸 알 거예요. 다행히 남편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풀려났지만 우리 가족의 현실은 월세살이였어요. 낡은 빌라에 월세를 살기 시작했는데 애들도 영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빚쟁이들도 쫓아왔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문제는 우리 집 형편이 빚쟁이들도 포기할 정도로 가난해졌다는 거였죠. 시어머니께서 현금으로 생활비를 한 번씩 보태주셨지만 그걸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 둘 키우는 것도 빠듯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큰며느리 노릇을 안 할 순 없어서 때 되면 시댁에도 가야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동서들은 이제 저는 안중에도 없고 시어머니한테만 알랑방귀를 끼웠어요. 어머니, 저희가 큰맘 먹고 샀어요. 어머니,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명절 선물이라며 시어머니께 명품 가방을 사왔더라고요. 저로선 꿈도 못 꿀 금액의 가방이었죠.
그런 동서들 앞에서 제가 시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건 그저 밥하고 설거지하는 게 다였어요. 그때부터는 동서들은 대놓고 부엌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혼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 하고 있는데 막내 동서가 와서는 그랬어요. 형님, 제가 좀 도울까요? 아니야, 다 해가. 돕는다는 소리를 할 거면 좀 일찍 하든가 해야 하는데 꼭 다 할 때쯤 들어와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안 보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저 들으라는 듯이 그랬어요. 하긴 이번에 어머니 사드린 명품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한 명이 더 보탰으면 훨씬 덜 들었을 텐데 돈 못 대니 몸으로라도 때워야겠지. 그러더니 쌩하니 부엌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나한테는 그런 거 산다는 연락조차 안 줬으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별 말씀을 안 하셨다 보니 시댁에 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부엌대기가 됐어요. 그러다 집에 갈 때쯤 동선의 부부가 우리 애들한테 10,000원씩 쥐어주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는 조카들에게 용돈 한 푼 쥐어줄 돈이 없었거든요. 동서들은 집에 갈 때까지도 시어머니 앞에서 알랑방귀만 뀌었어요. 어머, 그러고 보니 어머니 반지 새로 하셨나 봐요. 역시 우리 어머니는 취향도 참 고급스러우시다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참 부티나셔. 시어머니 앞으로 재산이 좀 있었거든요. 동서들은 그걸 알고 시어머니 비위 맞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들에게 얼른 가라며 등을 토닥이셨죠. 그렇게 시동생들 가족을 먼저 내보내신 뒤에는 저한테 잽싸게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어머니, 전 선물도 못 사왔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요? 네가 지금 찬물, 더물 가릴 때야. 무조건 받아. 어머니, 애들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누가 너희들 쓰래? 내 손주들 주는 거야. 그때마다 자존감이 바닥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어머니 말씀은 다 옳았어요. 내가 못 살아도 애들은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께 받은 돈봉투를 행여나 시동생들이나 동서들에게 들킬까 가방 안에 깊숙이 넣고 나오면 꼭 시동생 부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우리 차 타고 갈래? 그래요, 형님. 저희가 태워다 드릴게요. 우리 동네까지 가려면 한참 돌아가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차가 없으신데 어떡해요. 남편이 알아서 대답하면 참 좋겠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괜한 다른 곳만 보고 있었어요. 결국 대답은 제 몫이었죠. 서방님, 우리 버스 타면 10분이면 가요. 얼른 가세요. 피곤들 할 텐데. 그러면 또 한동안 그래도 타고 가라는 둥 실랑이 하다가 결국 터덜터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죠.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랬어요. 엄마, 왜 우리는 차가 없어? 맞아, 우리도 원래 차 있었는데. 그때는 남편이 민망하지 않게 제가 바로 답을 했죠. 지금은 형편이 안 좋아져서 없는데 나중에는 다시 생길 거야. 이렇게 다 같이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좋지 않아? 그건 그래. 아빠랑 엄마랑 손잡고 가는 거 좋아. 정말? 그러면 남편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애들 손을 꼭 잡았죠. 가난해진 후로 서러운 일은 많았지만 우리 가족끼리 있으면 모든 걸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문제는 시댁만 다녀오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해졌다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급히 자식들을 집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다가도 또 다 같이 모일 생각을 하니 두통부터 오더라고요. 겨우 참고 시댁으로 갔는데 시어머니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네? 먼저 와 있던 동선의 부부도 비통한 얼굴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오래 알고 지낸 투자자한테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다 날리셨대요. 뭐? 동서들은 화를 내면서 자리를 떴고
시동생들도 한숨을 내쉬더니 먼저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직 일하는 중이라 도착하지 않은 때였어요. 시어머니와 둘이 남은 저는 일단 시어머니의 머리부터 빗겨드렸어요.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평소답지 않게 왜 이러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흐트러진 머리칼에 목 늘어진 후줄근한 민소매 한 장을 달랑 입고 있으셨어요. 위에 옷도 하나 더 입으시고요. 다 귀찮다. 그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너희들 볼 면목이 없다. 어머니,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저희도 망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혹시 집 담보로 대출 받으신 건 아니죠? 그럼 됐어요. 일단 뭐 좀 드셔야죠. 식사하셨어요? 저는 끼니도 거르고 있는 시어머니께 죽을 끓여드렸고 시어머니는 겨우 한두 숟갈을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생활비도 보태줘야 하는데 내가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겠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희 부부 열심히 일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머니도 더 챙길게요. 그러니까 기운 내세요. 겨우 어머니를 달래고 애들 때문에 일단 집으로 왔는데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오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는 시한부 선고까지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불행이 한 번에 몰려오는 걸까? 인생이 참 지독하다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동서들은 두 손을 딱 뗐어요. 저희는 어머니 못 모셔요. 형님도 아시죠? 저희 바쁜 거. 시어머니께서 잘 사실 때만 해도 알랑방귀를 열심히 뀌던 동서들은 순식간에 얼굴을 바꿨어요. 시댁이 망하고 시어머니께서 시한부 선고까지 받자 아예 대놓고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형님이 첫째 며느리니까 어머니 모셔야죠. 그래요. 어차피 형님 집도 월세집인데 이참에 어머니 댁으로 들어와서 모시세요. 그러게, 그게 딱이네. 물론 이 집도 담보대출 받아서 투자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우리는 못하니까 그냥 형님이 하세요. 적어도 지금 형님 사시는 집보다는 어머니 집이 좋은 거 아니에요? 동서들의 대놓고 나몰라라 선언에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아무리 그래도 아픈 어머니 앞에서 참 다들 너무하네. 당연히 내가 모실 건데 그래도 동서들 참 싸가지 없다. 저는 그 말을 한 뒤 다들 돌아가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알아누워 계셨거든요. 그런 뒤 남편에게 말해 우리 짐을 챙겨 시댁으로 들어오자고 했죠. 이젠 빚쟁이들이 찾아오진 않으니까 괜찮겠지? 우리도 버는 대로 갚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댁으로 거처를 옮긴 뒤 저는 시어머니의 간병을 자처했어요. 어머니, 식사 좀 더 하셔야죠. 다 먹었어. 약 드시려면 딱 3숟갈만 더 드세요. 그래도 우리 부부와 손주들이 같이 있으니 시어머니도 기력을 조금씩 회복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 덕분에 내가 기력을 많이 회복한 것 같다.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일하면서 애들 키우고 나까지 병수 밟드느라 고생이 많다.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형편이 이래서 죄송해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애들 좀 불러야겠다. 동서네요? 응, 다들 오라고 해. 손을 잡으시기에 저도 그 손을 꼭 맞잡았는데 시어머니께서 불쑥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부르라고요. 솔직히 마음 한편 걱정됐어요. 부른다고 오려나 싶기도 하고 시어머니께서 돈 다 날리고 알아누우신 뒤로 동서들은 안부 연락 한 번이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일단 연락은 돌렸는데 처음에는 다들 바쁘다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형님, 저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쁜데요. 그래도 어머님이 부르시는데 와야 하지 않겠어? 자꾸 왜 그렇게 부르신대요?
가실 거면 곱게 가시지?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돈 다 날려먹고 뭘 잘했다고 자꾸 자식들을 불러 모으시는지. 동서, 어머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막말로 어머니 돈 어머니가 날리신 건데 자식들이 뭐라 할 입장은 아니잖아. 형님은 화도 안 나세요? 그 돈 사실은 아주버니께서 벌어다 주신 걸로 불린 돈이잖아요. 그 돈을 다 날려먹었는데도 화가 안 나시냐고요. 동서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사업이 잘 된 후로 시어머니께 용돈을 넉넉히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 그 돈으로 미천을 만들어 투자를 시작하셨거든요. 어머니께 드린 돈인데 우리가 화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동서, 막내 동서한테도 연락해서 같이 가자고 해. 얼른 들어와. 아, 몰라요. 상황 봐서 가든지 말든지 할게요. 그러더니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올 것 같아 불안했어요. 저녁 8시가 되도록 아무도 오질 않더라고요. 애들은 왜 안 오니? 아, 오늘 일이 좀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되면 오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오늘 못 오면 내일이라도 올 거예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왔나 봐요. 저는 급히 현관문을 열어줬고 입이 대빨 나온 동서들을 볼 수 있었죠. 뒤이어 시동생들도 세상 귀찮은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또 왜 부르신 건데요? 설마 그 사이에 집도 날려먹으신 건 아니죠? 버릇없는 시동생의 말에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너 무슨 말이 그래? 어머니를 사고뭉치 취급하는 거야? 형도 망해봐서 엄마 마음을 잘 아는 건 알겠는데 엄마는 형보다 더하지. 형은 열심히 일하다가 부도라도 났다지만 엄마는 그냥 멀쩡한 돈을 투자해서 날렸다잖아. 행여 그렇다고 해도 엄마가 가장 마음 아프시지 않겠어? 말들 좀 조심해. 나도 속 터져서 그래. 그나마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이라곤 이 집뿐인데 이 집까지 날려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때 시어머니께서 정갈한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다들 왔니? 마치 아무 얘기도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차라리 다행이더라고요. 오늘 내가 너희들 다 보는 데서 할 말이 있다. 무서워. 어머니, 설마 진짜 이 집까지 날려먹으신 건 아니죠? 막말로 내가 날려먹었다 한들 너희들이 책망할 건 아니지 않니? 아니죠, 어머니. 어머님께서 날려먹지만 않았어도 자식들에게 돌아오는 유산이 얼만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너희가 사다 준 명품 가방 돌려달라고 한 거야? 그거라도 먼저 가지려고? 순간 막내 동서가 화를 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둘이 돈 합쳐서 어머니 사드렸던 그 명품 가방이요? 그래, 그 명품 가방. 네 동서들이 나더러 그거라도 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집이라도 제발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 동서들, 정말 그랬어? 우리가 뭐 틀린 말 했어요? 하여튼 못 살아. 어머니, 그래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자세를 고쳐 앉으시더니 자식들을 크게 한번 둘러보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시더니 갑자기 등 뒤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시더라고요. 이거 첫째한테 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툭 던져놓은 서류는 바로 증여계약서였어요. 서류를 본 시동생들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이거 뭐예요? 엄마한테 건물이 있어요? 투자 사기로 다 날려먹었던 거 아니에요? 설마. 어머, 정말이네? 잠깐, 근데 이 건물을 지금 형님한테 증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도통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뭔데 그래? 형님, 이래서 어머니 모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건물이 있다니. 그제야 시어머니께서 꺼내신 증여계약서를 보는데 시어머니께서 정말 건물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투자 사기 당하신 거 아니었어요? 여보, 형님 모른 척하는 것 좀 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제 말에도 동서나 시동생들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서류 그대로다. 나 투자 사기 안 당했어. 자식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시동생이 따져 묻더라고요. 그런데 왜 거짓말하신 거예요? 내가 시한부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건강검진 결과 나는 이미 한참 전에 알고 있었다.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더라. 그래서 망한 척을 한번 해봤지. 그랬더니 가장 먼저 발을 빼던 게 둘째네였지. 내가 사기당했다고 하는데도 도움을 줄 생각도 없고 그냥 일단 모르겠다 하고 도망쳤던 게 너희들. 시어머니께서 손끝으로 콕 집어 둘째 서방님네 부부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너희 셋째 부부. 딸내미는 미국에서 신랑이랑 잘 살고 있기도 하고 우리 딸은 큰오빠네 망한 뒤로는 자기 목도 큰오빠 주라고 하던 애니까. 아가씨가 그랬어요? 큰오빠 덕분에 자기는 미국 유학도 가고 거기서 신랑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자기가 해줄 게 없다면서 자기 몫이라도 큰오빠네 주라고 하더라고. 특히 올케 언니한테 늘 고맙대. 가까이 지내면서 나 챙기는 거 아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큰애 부부가 집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울더라고. 몸 푸는 대로 한국에 오겠대. 안 그래도 아가씨랑 얼마 전에 통화했어요. 딸 낳았다고. 아가씨 딸 낳았대요? 그래, 건강하게 잘 낳았대. 동서가 아가씨 출산 소식도 모르고 있자 시어머니께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재산 있다고 알랑방귀만 열심히들 뀌었지? 어머니, 아가씨가 미국에 있잖아요. 저희도 살기 바빠서 그런 거죠. 형님이야 망하고 어머니 챙기는 것 말고는 더 뭐 할 게 있었어요? 네 형님이 나 챙기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다니. 얘 먹고 살려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 나까지 챙겼어. 근데 너희들은 뭐 했니? 내가 투자 사기당해서 망했다고 한 순간부터 안부 연락 한 번 없었지. 누가 보면 내가 너희들 돈이라도 날려먹은 줄 알겠더라. 어머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금 저희 겁주려고 이러시는 거죠? 너희들은 나한테 건물이 있어야 겁이라도 나는 모양이다. 설마 이 증여계약서 진짜는 아니죠? 큰형님은 전혀 모르시는 눈치인데. 역시 우리 막내 동서 눈썰미 좀 봐. 역시 가짜네. 시어머니께서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셨어요. 가짜이길 바라는 건 너희들 바람이겠지. 그런데 어쩌니 다 사실인데. 말도 안 돼. 여보, 당신도 말 좀 해봐. 아니지, 아주버니도 알고 계셨어요? 남편은 난처한 듯 말했어요. 아내도 몰랐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더더구나 어머니가 아내한테 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참견할 일도 아니고요. 형, 그건 아니지. 형수님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형 거니까 형은 상관없다고 하는 거지만 우리 입장은 생각도 안 해? 임마, 너희들도 너무 속 보이잖아. 어머니가 망해서 시한부 선고받았다고 했을 땐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던 녀석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형, 지금 속으로 아주 좋지? 형수님이 엄마 건물 갖게 됐으니까. 아니, 그나저나 엄마는 이런 건물을 언제 산 거예요? 건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네 형 덕분에 내가 미천 모아서 투자한 게 벌써 수년 전이야. 투자 공부도 잘한 덕에 돈 꽤나 모은 건 너희들도 아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형한테 돈을 주시든가 하면 되지. 왜 형수님이냐고요? 내 맘이야. 내 건물이고. 엄마,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엄마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무조건 n분의 1인데 엄마가 이런 식으로 증여하는 건 반칙이죠. 내 건물인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못 줄 이유가 없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소송? 그래요. 이건 당연히 우리 몫도 있는 건데 어머님이 형님한테 마음대로 증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건물만큼은 네 형님이 가질 자격이 있지. 네? 네 형님은 너희들도 다 외면한 나를 모셨어. 내가 돈 한 푼 없다고 하는데도 본인들 형편이 아쉬운데도 나를 모셨다고. 너희 두 집은 내가 결혼하면서 아파트 하나씩 증여해줬지. 순간 동서들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그 이야기를 왜? 왜? 사실이잖아. 그 아파트 값이 꽤 뛰었더라. 아니, 그건 형님도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 지금 이 건물 증여도 내가 너희들 보는 앞에서 얘기하잖아. 너희들 결혼할 때도 다들 불러놓고 아파트 하나씩 증여해줄 때 너희 형님이 반대한 적이 있었니? 어머니, 그건 큰형님이 잘 사실 때잖아요. 아무리 화장실 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해도 말이다. 사람이 분수를 모르면 안 되는 거다. 너희들 그 아파트, 그것도 다 큰형님네 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큰애네 잘 될 때 너희 남편들 학비며 자취방이며 다 애들이 해줬어. 거기다 너희들한테 증여한 아파트도 큰형네서 다 보태줘서 샀던 거야. 내가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너희 형님이 기꺼이 보태줬어. 나 나이 먹고 필요할 때 쓰라고. 그렇게 샀던 아파트 하나는 둘째네 결혼할 때 내가 증여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채 투자할 때도 너희 형님이 돈 보태줬었다. 내가 전에 투자한 아파트를 둘째네 증여해준 걸 알고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또 투자해줬다고. 내가 그 집도 셋째네 증여한다고 하니까 네 형님이 기꺼이 그러라고 하더라. 어머님이 해주고 싶으면 하셔야죠. 그러면서. 그쯤 되자 시동생들도 동서들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재산은 다 형네 부부가 만들어준 거나 다름이 없어. 그런 재산을 너희들한테는 애초에 요긴하게 증여해줬어. 큰애네는 이제야 하나 증여하겠다는 건데 뭐가 그리들 불만이야. 내가 애들 사업 망하고도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때도 해주고 싶었는데 애들이 거절했어. 괜히 어머니 재산까지 날리시지 말라고. 이제는 저희들이 뭐 해드릴 수도 없는데 가진 재산 절대 날리시면 안 된다. 그건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쓰시라 그러더라. 그리고 애들이 너희한테도 뭐 해달라고 한 적 있니? 이번에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애들이 해달라고 안 했어도 그렇지. 결혼하면서 아파트 증여들 다 받았으면서 어떻게 형네가 망했는데 아무도 손 내미는 녀석들이 없어. 너희들이 잘 못 살면 내가 말을 안 해. 형네가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서 월세 사는데도 다들 나 몰라라. 그러면서 돈 좀 있는 나한테는 명품 가방 사들고 와서는 알랑방귀를 끼니 내가 어이가 없지 않았겠니? 나는 형네 부부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우리 집에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너희한테 섭섭해하지도 않고 그저 지들 망한 게 우리한테 피해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걸 보면서 내가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 너희들 어떻게 형한테 이러니? 니들 마누라들은 그렇다 쳐. 근데 너희들은 피를 나눈 형제잖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시동생들을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넌 참 네 목도 못 챙기고 말이야. 내가 너희 집 망했을 때 내 집으로 들어오라고도 하고 전화해서 수시로 필요한 돈이 대체 얼마냐고 얼마나 많이 물었니? 끝까지 입 꾹 다물더니 내가 시한부라고 하니까
이제야 내 집에 들어오네. 섭섭하셨어요? 섭섭하다마다. 왜 날 못 믿어? 날 믿고 도와달라고 했어야지. 내가 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다 너희 부부 덕분이잖아. 그전까지는 우리 집 밥이나 먹고 살았지. 재산 축적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어. 이게 다 너희 부부 덕인데 왜 너희 몫을 달라고 못해? 너희 동생 부부는 다 결혼하면서 받아갔는데 저희가 이제 못 챙겨드리니까 어머니 노후자금이라도 하셔야 하잖아요. 또 그 소리! 시어머니께서 호통을 치시는데 그간의 서름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 간병한다고 내 집에 들어온 뒤로도 내가 그랬잖아. 내가 생활비 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일 그만하라고. 그런데도 나한테 언제 병원비 들지 모른다고 수시로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는 내 간병하던 사람이 바로 너희 형수고 형님이야. 내 돈 절대 안 쓰고 절대 피해 안 주려고 발버둥 치더니 얘 입술 터진 것 좀 봐라. 저 갈라진 입술이 붓는 걸 본 적이 없어. 시어머니께서도 결국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이 소송을 하든 말든 상관없다. 분명한 건 나는 이 증여가 떳떳하다는 거야. 그리고 큰애, 너 똑똑히 들어.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유류분 받겠다고 소송하잖아. 그럼 너희도 해. 쟤들 각자한테 준 아파트 그거 값 엄청나게 올랐다. 반드시 해. 남편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한테 너희 큰형 부부는 내 자존심이야. 내 자랑이라고. 나는 둘째, 셋째 너희들 좋은 대학 가고 전문직 안에 얻은 거 하나도 자랑 아니야. 그거야 너희 형이 너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너희 좋은 직장 갈 때까지 뒷바라지 다 해줬잖아. 좋은 직장 갔을 때는 또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 차도 사줬지? 그거 기억해 못해? 시동생들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그걸 기억 못하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서 뭐? 소송? 그간 기력도 없으시던 분이 갑자기 앞에 있던 쿠션을 둘째, 셋째 아들들 얼굴에 냅다 집어던지시더라고요. 니들 입으로 말했다. 사람이 아니라고. 난 사람이 아닌 것들 낳은 적 없어. 소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지. 내가 그냥 너희들을 호적에서 파버리는 게 낫겠다. 막말로 내가 아프다는데 들여다보는 놈이 있길 하나. 그저 내 재산만 호시탐탐 노리는 것들을 마누라라고 데리고 사는 너희들 안목도 참 형편없다. 다들 꼴 보기 싫으니까 가! 어머니께서 너무 기력을 쓰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서방님, 동서, 다들 그만하고 일단 가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형님, 이대로 가면 형님이 그냥 증여받으시는 거잖아요. 동서, 맞아요, 형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막내 동서도 좀 그만해. 어머니 아프셔. 근데 지금 너무 화를 내셨잖아. 이러다 기력 소진해서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쩌려고 이래. 증여는 어머니 뜻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동서들 말 맞다나 유류분 소송을 하는 건 동서들, 서방님들 마음이잖아. 그건 알아서 해. 오늘은 일단들 좀 돌아가. 어머니 쉬셔야 해. 형님, 솔직히 속으로는 신나시죠? 어머니가 형님한테 건물 준다고 하니까. 난 지금 어리둥절해. 어머니 약 드시고 쉬셔야 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러나 동서들이 자꾸 버티고 안 가더라고요. 그제야 시동생들이 자기 마누라들을 거의 질질 끌고 가다시피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만 가자. 엄마 쉬시게. 여보, 결국 당신도 어머니 뜻 따르겠다는 거야? 일단 가자고, 창피하니까. 그렇게 둘째 시동생 부부가 나가니
셋째네도 말 못하고 나가더라고요. 남편이 배웅이라도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 붙으셨어요. 나갈 거 없다. 너희들은 앉아. 시동생 부부들이 돌아간 뒤 저는 어머니께 일단 약부터 챙겨드렸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이러다 기력 쇠해요. 나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고 했잖아. 내 기력이 돌아올 날만 기다렸는데 솔직히 안 돌아올 줄 알았거든. 그럼 그냥 너한테 조용히 건물이나 증여해주고 떠날까 했어. 대신 오늘 했던 말은 유언장에 다 남길 생각이었지. 그런데 내 입으로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해. 내가 저것들이 얼마나 얄미웠는지 알아? 그간 내색도 안 하셔서 전혀 몰랐어요. 겨우 참은 거지. 오늘만 생각하면서 네 동서들이 너 무시하고 부엌대게 취급한 것도 설마 몰랐을까 봐. 그것도 아셨다고요? 당연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몰라.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 엘리트 교육 받으면서 자라봤자 집 한 채 못 사던 것들이 아쉬운 것 하나 없이 사니까 그 시절을 몰라. 처음부터 아파트를 증여해주는 게 아니었어. 너는 대체 왜 안 말린 거니? 저희도 잘 살 때기도 했고 좋은 집에서 시작하면 좋잖아요. 우리는 못했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네가 참 신기해. 보통은 내가 못한 건 남도 못하게 하고 싶지 않니? 가족이잖아요. 남편이 아들처럼 키운 시동생들인데 이왕이면 좋은 집에서 결혼 생활 시작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쟤들이 나한테 괘씸죄로 걸린 데는 너희들 탓도 있다. 너희들이 너무 바르게 사니까 남은 자식놈들이 영 마땅치가 않아.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직 철들이 없어서 그래요. 언제 철이 드는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것들이 아직도 철이 없으면 쓰겠어? 그게 다 우리 신랑 때문이죠, 뭐. 열심히 일해서 동생들만큼은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살게 해줬으니까요. 근데 어머니, 정말 저한테 건물 증여하실 거예요? 너희 이제 빚 다 갚았다며. 어머니 댁에 들어오면서 월세 보증금 빼고 월세로 나가는 돈 아낀 덕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증여해도 너희가 마음껏 쓸 수 있잖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평생 식구들 위해 고생한 건 우리 신랑이잖아요. 저는 남편을 안쓰럽게 봤어요. 남편이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난 아무 여한 없어. 어머니가 당신한테 주고 싶으신 이유도 알 것 같고. 이유가 뭔 것 같은데? 뭐긴, 나한테 주시면 내가 마음 약해서 동생들한테 나눠줄 것 같아 그러셨겠지. 뭐? 어머니, 정말이에요? 우리 큰아들 역시 똑똑하네. 사실은 네 남편이 아들 셋 중에 공부를 제일 잘했다. 정말이에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네 남편은 학교 다니면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집안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생계에 뛰어든 거지. 그렇게 똑똑하니까 사업도 성공시킨 거 아니겠어? 어머니, 그런 놈이 결국 사업 말아먹고 처자식 고생시키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 내가 너 사업한다고 했을 때 네 마누라 설득한 건 알고 있어? 아,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설득해 주셨다고요. 한 번만 믿어보라고. 내가 왜 그랬는데? 우리 아들 똑똑한 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기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 어머니, 근데 이 건물은 네 마누라 줄게. 넌 동생들한테 마음이 약해서 안 돼. 네 마누라도 정은 깊은데 적어도 내가 이걸 왜 자기한테 주는지는 분명하게 기억할 거야. 동생들한테 나눠주라고 주는 거 아니고 너희들부터 다시 잘 살면서 형제간의 균형을 이루라는 의미로 주는 거야. 어차피 너희들 몫이기도 했고. 처음부터 저희 주실 생각이었어요?
어,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니까 내가 순서를 틀렸다는 걸 알았어. 처음부터 아파트 증여를 해주는 게 아니었다 싶더라고. 이렇게 빨리 갈지 모르고 그랬다만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유언했을 거야. 사실상 우리 집안 경제력은 다 큰형이 고생해서 일군 거니까 건물은 큰형, 너희들은 아파트 한 채씩 증여해주겠다. 동의해라. 그렇게 동의까지 싹 받아서 한 번에 처리할 걸 그랬어.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전부 불러서 호통도 치고 형한테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깨우치라고 큰 소리 낸 거야. 깨우치긴 했을까요?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깨우치길 바란다만 모를 일이지. 그러니 명심해라. 저것들이 소송 걸면 너희도 소송해. 절대 봐주지 마. 그게 너희가 동생들을 가르쳐야 할 방식이야.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다 너희 돈이야. 어머니가 노력하신 부분이 더 크죠. 저희야 뭐 어머니 필요하시다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돈을 드린 것뿐인데요. 그게 쉬운 일인 줄 아니? 네 시동생들 동서들한테 달라고 했으면 줬을 것 같아?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물으시는데 차마 그랬을 것 같다는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어쨌든 증여 문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반발도 있고. 내 거다.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나 최대한 오래 살 테니까 일단 너는 받아. 받고 너희 집 경제부터 안정적으로 다시 꾸리고 다른 형제 부부들은 그 다음에 생각해.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건물을 증여해 주셨어요. 무려 2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상가였죠. 월세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건물이라 우리 집 경제 상황은 순식간에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덕분에 어머니 병간호도 훨씬 수월해졌고요. 어머니, 오늘 검진 가셔야죠. 나 혼자 가도 된다니까. 의사가 그러더라.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냐고. 이 정도면 3년은 더 살 것 같대. 처음에는 1년도 못 살 수 있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제가 더 같이 가야죠. 제가 어머니 돌봐서 10년은 더 사시게 할 거예요. 내가 10년 더 살아서 네가 좋을 게 뭐야. 내가 얼른 가야 너도 좀 편해지지. 저는 어머니가 계신 게 더 좋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처음부터 어머니 좋아했던 거.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도 너 좋았어. 우리 딸내미도 너 참 좋아했고. 맞다. 아가씨는 언제 나와요? 우리가 보러 가면 좋은데 어머니 컨디션 안 좋아질까 봐 못 가겠어요. 갈까? 안 돼요. 어머니 병원도 가셔야 하고.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 좀 미뤄졌는데 내일 온대. 너 일거리가 더 늘었다. 그게 뭐 일거리예요. 밥숟가락 몇 개 더 놓으면 되는데. 하여튼 너는 참 타고난 맏며느리감이야. 나도 너처럼은 못할 거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 아가씨가 왔어요. 아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어찌나 아기가 예쁘던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아가씨 잘 왔어요. 어머니 건강에도 도움될 거예요. 언니. 그런데 아가씨가 저를 보자마자 냅다 안기더라고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우리 엄마 건강해졌다고. 제가 언니 평생 모실게요. 우리 아가씨, 미국 생활이 마냥 편하진 않았나 보네. 통통하던 젖살도 다 빠지고. 언니. 신우이는 저한테 여동생 같았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언니 언니 하면서 저를 참 잘 따르기도 했고 누구보다 우리 남편을 참 잘 따르던 막내였거든요. 미국으로 유학하러 간다고 했을 때도 시어머니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고 남편도 뒤돌아서 눈물을 훔쳤어요. 그런 신우이가 집에 오자 집안 분위기가 더 밝아졌어요. 언니,
이건 언니 선물. 아니, 내 선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엄마는 나이가 있으니까 이건 언니가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딸아, 넌 배 아파서 낳아주고 키워준 나보다 네 올케 언니가 더 좋지? 엄마, 아무래도 엄마보다는 언니가 더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언니한테 점수 좀 미리 따놔야 하지 않을까? 하여튼 내 딸 아니랄까 봐 똑똑하네. 네 큰 올케 언니처럼 알아둬서 복이 될 사람이 또 없지. 그래, 선물 공세 열심히 해라. 사실은 엄마 것도 있어. 농담이야. 아가씨가 와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더 많이 웃으셨어요. 아가씨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좋은 소식도 전해주더라고요. 언니, 우리 신랑 한국으로 파견 근무 신청했어요. 엄마가 아프다는 거 알고 한국으로 가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조만간 결과 나올 건데 나오면 한국에 사택도 주고 기본 5년은 한국에서 살 수 있대요.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언니, 나 없는 사이에도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네? 둘째, 셋째 오빠네한테 흔들리지 말라고요. 내가 와서 언니 편 해줄게요. 하여튼 전생에 내 딸 아니었나 몰라. 지금 어머니 댁은 아가씨 몫이에요. 행여나 아가씨 몫 없다고 생각할까 봐. 언니, 그 집이 지금 언니 사는 집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제 몫이에요? 그냥 언니랑 오빠가 계속 살아요. 어허, 이건 어머니 뜻인데 그러면 안 되죠. 언니, 나는 진짜 언니랑 큰오빠한테는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국에 살면서 엄마를 챙기지도 못하는데 나 진짜 엄마 재산에 욕심 없어요. 그냥 언니가 다 가졌으면 좋겠어.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툭하면 나한테 물러터졌다고 하시는데 물러터진 딸내미 낳으신 건 어머니시네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모른 척 딴청을 피우시더라고요. 그 후로 동선의 부부가 건물을 놓고 시비를 건 적은 없어요. 그 이유를 조금 늦게 알게 됐죠. 바로 아래 시동생이 술에 취해서 저한테 그런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형수님, 건물 그거 소송 걸 일 없을 거예요. 그건 제가 책임지고 막을게요. 갑자기 왜요? 저 다 기억해요. 형수님이 우리를 친동생처럼 대해주신 거 제가 다 잊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와이프도 제가 단속할 거고 셋째네도 단속할게요. 그러니까 맘 편히 계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 친엄마도 아닌데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엄마라도 형수님한테 줬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받은 걸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형이랑 형수님 힘들 때 아무 도움도 못 드린 거예요. 그거 엄마가 해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게 맞아요. 서방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진심이에요. 그거 형수님이랑 우리 형 거 맞죠 뭐. 우리가 욕심 부렸어요. 형수님이 용서해 주시면 다음 명절에는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당연하죠. 그럼 엄마한테 좀 말씀 좀 잘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다음 명절에 뵙겠다 그랬다가 아주 말로 얻어 터졌거든요. 그랬어요? 어머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아주 눈밖에 났어요. 우리를 그림자 취급하세요. 이제라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도 자식인데 결국 마음이 풀리시겠죠. 안 그래도 매일 하려고 해요. 잘했어요. 어머니 건강 많이 좋아지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안부 인사 자주 드리면서 기분 좋게 해드리세요. 네, 형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동생과도 화해했어요. 아마 다음 명절에는 시누이까지 다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가만 보면 우리 어머니도 복이 많으신 분 같아요. 결국 자식들이 뉘우치고 어머니 중심으로 다시 모이잖아요. 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잘해서 그런다고 하시지만 저는 시어머니께서 중심을 잡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게도 시어머니는 지금도 건강한 편이세요. 병원에서도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요. 다음 명절에는 형제들끼리 화목한 모습으로 시어머니를 한 번 더 웃게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도록 오래 시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